안녕하세요. 비밀정원 라디오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이제 진짜 마지막 끝물 추위일까요?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래요. 자, 오늘도 사연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엄마와 저의 관계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꽤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도 힘들었고, 따뜻한 밥을 먹는 것도 사치였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부모님의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저희 남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나마 남동생은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애정을 쏟았었죠. 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공부 말고는 없다고는 생각했어요. 넷이 같이 자는 그 조그만 방에서 밤새 조그만 전등을 켜놓고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와, 정말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크게 느껴본 적 없이 평생을 살아왔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의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대학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의대를 가게 되었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더더 기뻤어요. 나의 새 출발을 위한 첫걸음 같은 느낌이었죠. 사실 의대생들 중에서는 거의 과외를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저 빼고는요. 저는 정말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과외를 하면서 돈도 벌어야 했고 공부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지요. 엄마는 그마저도 저에게 돈을 보내라면서 매번 닥달했어요.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버는 너무 적은 월급에 아니, 너는 의사인데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 라면서 엄마에게 통장을 넘겨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또 돈을 빨리 모으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체크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고 모든 걸 엄마에게 다 맡겼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병원 근처에 집을 작게나마 좀 얻어야 할 것 같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글쎄 제 앞으로 저도 모르는 빚이 4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통장 잔고는 그마저도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였고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따져서 물으니 얘, 내가 너를 의사 만들려고 지금껏 키우고 입혔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쓰니? 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시더군요. 엄마의 눈은 조금 돌아 있었어요. 갑자기 생기는 큰 돈들에 도박을 시작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한번 시작한 그 도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3억의 그 돈 중의 일부는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저의 동생은 겉멋만 잔뜩 들어서 이 사업, 저 사업 한다고 이래저래 엄청 벌려놨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명의의 대출로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주셨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정말 연을 끊고 싶을 정도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한다라고 램프라도 켜면 어디 딸년이 공부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잠이나 자라고 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공부했고요. 남동생 기죽인다면서 매번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온전한 잠자리를 제공받은 바로 그거였을까요? 저는 그 길로 모든 통장과 도장, 인감증명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돌아왔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간절한 독립이 필요할 때였어요. 저도 완전한 성인이 되었고요. 그러니 갑자기 엄마가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멋대로 쓸 수 있던 돈이 끊기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병원으로 매일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쫓겨나면 바닥에 눕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저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하단 걸 아는 듯이 일부러 더 저를 창피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인터넷 게시판이며 바깥이며 저의 욕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지경이었고,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상실한 기분이었어요. 창피함을 넘어서 병원을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저는 전공의의 과정 이수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인 폐기닥터로 취업을 했죠.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그냥 다짐했어요. 공장형 시술병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무미건조하게 주사만 놓았지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조금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냥 감정이 없는 돈 버는 로보트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다짐하게 된 순간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가족 사정을 다 말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냐고. 정말 장하다고. 이제 우리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의 모든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받듯이요. 저희 엄마는 지금의 저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딸이랑 결혼하려면 2억을 내놓으라고요. 정말 그놈의 돈. 내가 그동안 이렇게 키워놨으니 그 정도는 줘도 되지 않겠냐면서요. 꼭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심청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고 숨고 싶었어요. 부모로서 뭘 해줬다고 2억이라니요.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잘 대처해 주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명의로 대출한 3억 그거 저희가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거 미영이 동의 없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거 안 받는 조건으로 이제 더 이상 미영이에게 돈을 받아가거나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었어요. 그때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런 거구나. 따뜻함과 안락함을 처음 느꼈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와는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아요. 대신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병원비는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뵙긴 하지요. 그래도 저의 핏줄이니까요.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가 더 이해되고 보고 싶다 하는데 저는 저의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엄마가 저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더 화만 납니다. 아마 엄마란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아직도 가끔씩 술을 마시거나 하시면 저에게 문자가 와요. 이 망할 년, 죽여버릴 년 하면서요. 저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 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도리를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살다가 또 분명 돈이 필요하면 찾아오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이제 부모의 정도 미련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녀에게 저는 그저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돈벌이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라고 다 똑같은 엄마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너무 대단한데요? 엄마라는 이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단어인 것 같아요. 엄마도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참 화날 때가 있고 또 짜증을 낼 때도 있죠. 하지만 엄마로서 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자식도 개인의 한 객체로서 항상 존중을 해줘야 하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자식은. 사연자님은
좋은 엄마 대신에 좋은 남편분을 만나서 더 좋은 행운만 가득하실 것 같아요. 복은 한 번에 몰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복이 이후에 더 많이 오려고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그 안락함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자,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